안녕하세요, 볼펜심 여러분. 둘이 합쳐 45년 베테랑 두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한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장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승호입니다. 네. 네. KBO가 들썩들썩합니다. 네. 초반에 왔다 갔다 하던 흐름 완전히 뒤집어서 롯데가 지난 주말 키움과의 경기까지 모두 이기면서 예. 8연승과 함께 1위에 올랐습니다. 예. 단독 1위. 롯데 팬분들이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SNS 보면 롯데 팬들의 이 뜨거운 열광도 예. 느껴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또 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예. 불안감도 동시에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과거가 있는 팀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봄대 얘기 예, 많았고요. 근데 제가 예. 지난 주말에 네. 그 롯데 키움전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날 안우진 예, 선발이었잖아요. 안우진 선발이었잖아요. 근데 안우진 선수가 그 롯데 타선을 상대로 엄청 고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닝당 투구수가 아, 예, 그 롯데 타자들이 물고 늘어지는 게 좀 느껴졌어요. 이게 되게 사실 다른 팀과 할 때 되게 쉽게 이닝을 예, 끝내는 근데 스타일인데. 3회를 넘어가면서 투구수가 63개. 안우진을 빨리 끌어낼 수 있겠다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안우진 선수가 5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그러니까 개막 이후에 5이닝을 던진 경기는 처음이었어요. 아. 최소 6회까지는 던졌죠. 네네네. 근데 그만큼 롯데 타자들이 안우진 공을 잘 받아쳤든 아니면은 뭐 잘 골라냈든 그만큼 집중력이 좋은 상황이다. 이게 사실 결과만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팬들이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 만한 올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사실 예. 지난해에도 요맘때까지 굉장히 잘했잖아요. 예, 예. 사실 낯선 상황은 아니죠. 예. 작년에도 네. 4월 마치고 네. 5월 1일까지 네네. 잠실에서 LG와 3연전을 했는데 모두 가져갔어요. 싹쓸이 하면서. 잠실 경기를. 예, 근데 네. 그 LG도 강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작년에. 예, 근데 15승 1무 9패였어요. 아. 그러니까 4월 마치고 그 시리즈 마친 그까지의 네네네. 이제 순위표는 2위. 그때도 뭐 잠실 야구장이 들썩들썩했었어요. 뜨끈뜨끈했습니다 그때. 예, 뭐 근데 결과는 아시는 거고 지난해 네네네네. 결과는. 근데 올해는 이제 일단 14승 8패예요. 그래가지고 수치적으로는 비슷하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순위는 좀 작년보다 조금 예, 근데 오른 1등이고요. 전 작년하고 비교하자면 그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배경이 다르다. 희망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뭐 봄대 자이언츠다 예, 이런 예, 별명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봄에는 예. 잘한다. 근데 봄 예. 이후 넘어가면 날씨가 좀 더워지면 예. 조금 흔들리고 8월 이후에 다시 용 쓰고 뭐 이런 패턴들이 예. 좀 반복됐었는데 올해는 좀 어떤 게 달라질 그래서 건가요? 희망적인 요소 어떤 일단 거예요? 작년 얘기부터 할게요. 작년에 롯데가 초반에 잘했는데 네. 지난해에는 2명의 거인에 의존을 했어요. 투수 쪽에서는 찰리 반지. 만즈. 예, 반지 선수가 진짜 기대 이상으로 잘 던졌잖아요. 아마 뭐 제구되는 좌안이 뭐 맞습니다. KBO 리그에 잘 통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지는 좀 특별했어요. 예, 4월 한 달 동안 던진 5승 무패 평균 자책이 0.65였어요. 무적의 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에이스를 갖추고 있었다. 4월에 에이스가 다섯 경기 이겼으면 뭐. 그러니까 안우진보다 더 센 투수를 네네네. 지난해 앞세워서 롯데가 야구를 한 거죠. 그리고 타선에서는 네. 여러분 그 어렴풋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봄에는 프로야구가 한동희로 들썩거렸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첫 25경기의 그 한동희의 성적이 네. 타율이 4할 3푼 6리였고요. 홈런 7개. 그리고 OPS가 무려 1.257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해서 그냥 근데, 스치고 넘어갔어요. 그때는. 예. 반대의 시각으로 볼 때는 두 선수가 내림세를 타면은 위험 요소가 많은 거잖아요. 실제로 롯데가 지난해 4월 말까지 성적이 5월 1일까지 성적이 굉장히 예. 좋았다가 그 이후에 4연패 2번, 예. 6연패 한 번 하면서 성적이 5월 달에 다 까먹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5월 31일에 23승 1무 26패로 5월 승리에서 만약 3위 됐어요. 예. 올해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올해도 스타는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네. 그 나균환이라는 그 토종 스타가 등장했잖아요. 지난해 반즈 뭐 부럽지 않습니다. 사람들 동안 4승에 평균 자책 1.34 찍었는데 사실은 나균환도 나균환이지만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거는 롯데가 사실은 이제 타선을 볼 때 네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2대5 중심에 옛날에 그런 별명 많죠. 2대5가 7난장이 뭐 2대5가 맞습니다. 8난장이 예. 이런 표현이 이게 뭐 있었고 했으니까. 실질적인 수치도 그랬고 롯데 타선을 보면은 상대팀 입장에서는 2대5를 중심으로 4번이나 이제 요 타선에 불쑥 솟아있고 네네네. 하이 타선으로 가면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실은 이대호 같은 보기만 해도 까다롭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타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9번까지가 상당히 고른 라인업이에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롯데와 9이닝 경기를 하면은 네네네. 한 4, 5이닝만 조심을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한 3, 4이닝은 편하게 할 수 있는 팀이었는데 올해는 1번부터 9번까지 어느 타선에 걸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득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일례로 보면은 네네.
지금 4월 한 달 동안 두 자릿수 타점을 거둔 타자가 6명입니다. 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황성빈 선수가 사실은 타선의 리더로 지금 사실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두 차례나 부상으로 사실 빠졌거든요. 지금도 좀 빠져 있는 상태. 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났다. 올해는 그 자리를 김민석이라는 대체 자원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돌아간다. 이거는 사실은 네네네. 기존의 롯데 야구에서는 좀 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예. 사실 롯데가 지금까지 어떤 봄대라는 그런 어떤 예. 오명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봄에만 잘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것들을 탈출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배영수 코치가 우리 지난번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 가지 패턴들을 분석해 봤을 때 봄을 넘어가서 5, 6월까지 힘을 끌고 가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롯데 구단 관계자들 취재해 보니까 준비 좀 했더라고요. 통화를 좀 몇 군데 했는데 일단 훈련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링 캠프를 지나고 시범 경기를 지나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개막전에 딱 맞추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시즌은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일 수 있었으니까 캠프에서 훈련 페이스를 조금씩 올려가다가 시범 경기 때 감각을 찾고 개막전에 빵 터트리는 이런 패턴이 되게 우리 선수들에게 익숙한데 이 방식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일반적으로 롯데가 지난 한 3년 정도는 훈련 방식을 조금 개인 자유를 많이 맡기는 이런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인 훈련 많이 하고. 베테랑도 좀 있었고요, 사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오히려 5, 6월을 넘어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캠프 때 훈련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렸대요. 스프링 캠프에 확 끌어올렸다가, 우리가 한번 끌어올리면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범 경기 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캠프 때는 오키나와 캠프 6경기, 이제 일본 팀, KBO 팀 해갖고 7경기 했는데 5승 2패.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시범 경기 들어가면 오히려 뚝 떨어져요. 4승 8패인가 했을 거예요. 시범 경기에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청신호였네요. 불안하긴 했대요. 불안하게 이게 한번 떨어졌는데 못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거. 그냥 주저앉는 가는 거 아니냐. 사실 야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8연승도 지금 요커 시점 8연승을 했지만 10경기에서 9승 1패고 팀 평균 자책이 2.77밖에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건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일단 연료를 많이 채워놨잖아요. 그래서 페이스가 떨어졌다가 조금 늦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한번 끌어올렸어요.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지금 또 숙제죠. 캠프 때 훈련량을 늘려놨으니까 연료를 채워놨잖아요. 그 채운 연료를 그냥 쓰면서 가면 쓰기만 하면 이제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를 계속 주입하는 방식을 고민 끝에 이제 팀 내부에서 어떤 고민을 했냐면 시즌 중에도 훈련량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워밍업 시간이 그 이전 지난 시즌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김현우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다른 팀, 그러니까 경험했던 팀들과 비교해서 지금 롯데의 여름 준비 과정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시즌에. 지금 롯데 팬들이 궁금해할 것 중에 하나는 나균환이요, 나균환. 나균환 선수죠. 그래서 미쳤어요, 완전. 근데 사실 나균환 선수가 던져줘가지고 그렇게 에이스 역할을 해줘가지고 롯데가 4월을 버티면서 오름세로 접어들 수 있었죠. 근데 지난 그 주중에 하나랑 사직 경기 거기를 그 중계 방송을 KBSN에서 했는데 그때 해설을 유지연 해설위원이 했어요. 그래서 꾀돌이. 제가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뜸하는 소리가 몸쪽이다. 실질적으로 몸쪽을 잘 쓰는 투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개막 이후에 구속이 140 중후반대가 나오지 않는 페스트볼이라도 142, 143 요원적이잖아요. 초중반 때예요. 초중반 때. 근데 좌우 타자 구분 없이 거의 그냥 깊숙이 들어가는데 그 제구가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몸쪽을 잘 던지는 투수치고 사실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나균환 선수가 구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코스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 정도면 거의 유현진, 오른손 유현진 아닌가요? 떠오르긴 그런데 유현진 선수는 사실 저기 큰 무대가 있으니까 가까운 무대에서 생각을 하자면 유희관 선수가 유희관보다 빠른 거잖아요. 은퇴할 때. 그러면 140 초중반 때 거의 10km 빠른 거 같은데. 페스트볼인데 이 선수가 어떻게 통했냐면은 왼손 투수로 오른손 타자 몸쪽 보드라인을 던졌어요. 페스트볼을.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들이 몸쪽 볼 의식하면서 유희관의 결정구인 싱커에 속은 거예요. 근데 나균환 선수는 옵션이 더 많은 거죠. 포크볼도 있고 위아래 높낮이 코스가 있고.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어떤 코스냐 어떤 구종이냐를 알고 치는 것과 애매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근데 나균환 선수의 지금 레파토리가
타자를 그만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광남과의 볼 배역과 어우러지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겠네요. 유광남 포수가 최고의 장점이 프레이밍이잖아요. 실제로 프레이밍 좋은 포수는 제구되는 투수랑 만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욱 코치는 뭐라고 그래요? 나균환에 대해서. 김현욱 코치가 나균환 처음에 밖에서 들었을 때는 어깨 좀 있고 제구 좋고 그러니까 이제 투수 시켰나 보다. 투수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훈련을 시켜보니까 완전히 자기 이미지랑 달랐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그 특 A급으로 성장한 투수들의 그 훈련 소화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이 마인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그렇게 잘 소화했대요. 그러니까 나균환 선수가 개막 이후에 좋은 피칭을 하면서 인터뷰에서 겨우내 가장 주안점을 둔 게 선발 투수로서 스태미너를 기르는 거예요. 경기 체력. 90개, 100개를 던지는 그 이닝을 가서도 구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정말 잘 프로그램대로 소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선수 더 천장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성민규 단장한테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나균환은 어떻게 투수로 써볼 생각을 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몇 해 전이죠. 그때 성민규 단장이 뭐라고 했냐면 캐치볼 할 때 캐치볼 동작이 남다르더래요. 그러니까 포수로서 어깨가 좋으니까 이루도 도루저지 잘하고 이제 이런 부분. 게다가 그때는 워낙에 이제 롯데 포수가 귀할 때였으니까 어떻게든지 포수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캐치볼을 하는 걸 보니까 이 투구로서의 감각이 굉장히 남다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던져서 그러면 잠깐 쉴 때 불펜에서 한번 투수처럼 던져보자. 라고 했는데 나균환이 정말 잘 던지더래요. 어떻게 우연히 만든 어떻게 보면 대박이네요. 성민규 단장의 표현에 따르면 이 피칭 어빌리티라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많이 쓰는데 공을 투수로서 일종의 자기 골을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 던지는 게 감각. 드로잉이야 스로잉이 아니고 피칭이잖아요. 피처라고 부르는 게 지금 이용균 부장 말씀하신 피칭 어빌리티 그거에 딱 어울리는 투수 같아요. 성민 단장이 투수 해보는 게 어때요? 저는 포수하겠습니다. 망설여졌게 자기가 지금 미트 끼고 블로킹 하면서 이게 몇 년인데 세월이. 근데 마침 근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약간 시간이 있었고 그때 투수 연습을 한 게 지금의 나균환을 만들었는데 그렇듯이 나균환 특징이 공 던지는 감각이 워낙 좋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제구가 되고 공에 대한 힘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 지금 나균환이 맘먹고 던지면 147, 8을 던질 수 있대요. 근데 굳이 그걸 던져서 뭔가를 망가뜨리느니 최고의 효율성으로 보드라인을 걸칠 수 있는 공을 던지는 것? 그게 지금 나균환의 영리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그 피처 같습니다. 일종의 재능인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 연승에는 나균환 외에도 김준욱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롯데가 개막하고 처음에 한 2주 보름 정도 고전을 한 게 불펜 투수가 데스가 얇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한 경기에 쓸 투수가. 그런데 등장한 투수가 김진욱이었어요. 사실은 선발 투수로 총망 받았고 패스트볼에 어쨌든 수직 무브먼트, 회전수 이런 거는 리그 톱이었잖아요. 근데 단 하나. 여러 투수들이 어려움을 갖는 거지만 최고 들쭉날쭉했는데 배영수 코치가 김현욱 코치한테 김진욱을 좀 부탁을 했대요. 개인적으로 좀 과외를 해달라고. 지난 주말까지 성적이 10경기에서 11.2이닝 2피안타 평자예요. 대단하죠. 김현욱 코치는 자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이렇게 좀 겸손해 하는데 어떻게 잡았대요, 근데 그런 거? 김현욱 코치 얘기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좀 영업 비밀일 수 있겠죠. 하는데 섀도우 피칭 많이 하면서 뭔가 기술적으로 축발하고 요거 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디테일한 얘기, 왜냐하면 지금 과정 중이라. 그리고 조금 아끼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대단한 거는 배영수 코치가 1군 코치인데 선수를 이렇게 맡기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결과가 좋거나 안 좋거나다. 그런데 이게 본인한테 맡겨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고, 김현욱 코치는 배영수 코치한테 공을 돌리고, 배영수 코치는 김현욱 코치한테 공을 돌리는데, 그게 롯데 분위기 같더라고요, 지금. 느낌상 보면 약간 롯데 라이온즈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맞습니다. 하는데. 라이온즈 출신들이 많기도 해요. 배영수, 김현욱에 지금 호삼영정 감독도 지금 롯데 전력광학 코디네이터고, 김평훈 주루 코치도 삼성에 좀 있었고요. 그런 보면 어쨌건 전체적으로 이제 시너지가 잘 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최근 8연승 하면서 살아나긴 했는데 이상하게 팀 전체적인 지표는 썩 좋진 않잖아요. 좋지 않아요. 이 사실
뭐 공격, 수비, 투수 이 지표만 보면은 절대 지금 뭐 위에 가 있을 수 없는데요. 네네네. 뭐 공격 지표는 3, 4위권은 오고 갔어요. 그런데 평균 자책이 9위였고. 물론 연승할 땐 좋았지만 네, 앞에 워낙 안 맞습니다. 좋았어서. 그리고 특히 결정적으로 선발 자책이 10위예요. 이거는 거의 뭐 여태까지 저희가 뭐 야구를 본 그 네. 통계나 어떻게 보면 기본적 보편적인 뭐 접근으로는 네. 뭐 8, 90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 과부하 없이 성적을 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배우 스포츠한테 이 대목을 한번 물어봤어요. 네. 지난 주말에 한번 물어봤더니. 사실 연승하면 과부하 걸리기 마련이에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실은 불펜이 100%가 갖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잡아야 할 경기, 잡을 수 있는 경기,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기, 경계선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가면서. 지금 보면 지난 주말까지 구원 투수 중에 네네. 이닝수로 리그 20위 안에 드는 선수 중에 롯데 투수가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30위까지는 3명. 진짜 딱 평균만큼만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죠. 사실 여차하면 좀 땡겼을 법도 한데. 예, 그러니까 성적을 내면 불펜이 사실은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끼면서 소모 없이 성적을 냈다고 봐야죠. 봄대 예,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5, 6월에도 계속 잘하기 위한 신경을 정말 엄청나게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저는 지금 성적도 성적이 가장 중요한 지금 사실은 2, 3위권 팀들하고 게임차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순위도 중요하지만 롯데가 5월, 6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걸 유지하느냐. 예,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해요. 롯데 내부에서는 우리가 60경기에서 70경기를 지나갈 때 네네. 상위권에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올 시즌 승부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6월 중순쯤 되거든요. 6월 네네. 15일께가 60에서 70경기 가요. 근데 6월 15일 성적 보면 27승 2무 32패. 마이너스 5네요. 예, 승률로 4할 5분 8리. 이걸로 끝났어요. 맞아요. 시즌 마지막 성적이 4할 5분 8리였어요. 이 정도로 딱 그러니까 끝났어요. 네. 이때 버텨야 되는데 롯데가 6월 중순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롯데 목표는 봄대 탈출 그리고 썸머 자이언츠. 그렇죠. 롯데 구단 관계자들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난해 이렇게 초반에 날아가다가 쫙 떨어져 본 경험이 예. 우리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그렇죠. 그냥 하다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작년 이렇게 했으니까 안 됐지, 이렇게 했으면 안 됐지 이런 것들 생각하고 준비해가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나균환이 이제 선발을 잘 버텨주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롯데 선발 자책이 5.03인데 나균환이 1.34인데 나머지가 얼마나 못했어요. 사실은 롯데가 4월에 네. 투수 지표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 두 선수 때문이에요. 그렇죠. 반즈나 스트레일리 미안해요. 어쩌다가 맞습니다. 그랬는지. 두 선수가 합쳐서 1승밖에 못했어요. 반지가 평균 자책이 7.58, 네. 스트레일리가 5.8입니다. 작년에 반즈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 성적이 나오면 안 네, 되는데. 그 투수가 원투 펀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선수가 나가는 날 그냥 펀치를 맞은 이런 분위기로 롯데가 어려웠죠. 네. 근데 이 선수들이 강권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이거 교체는 물어보시게. 안 하는 쪽으로 가다가 잡은 것 그래요? 같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어. 이 두 선수에 대한 뭔가 이제 잘못된 점이라고 될까? 고쳐야 할 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지랑 스테일리가 지금 볼넷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맞습니다. 초장에 이렇게 예. 제구가 잘 안 되면서 볼넷을 내주는 예. 볼넷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자책이 높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공의 어떤 로케이션 패턴을 보면 이게 제구가 완전히 흔들려서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으로 조금 몰리면서 볼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잘 다듬으면 이제 작년만큼 뭐 아주 높은 퍼포먼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래도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반지와 스트레일이 모두 구속차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반지는 아마 0.7 정도, 뭐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예, 예. 작년 평균 대비 그런 정도 떨어진 거고, 스트레일리도 한 속구 평속에 1.3km부터 줄었는데 이것도 시즌 초반이고 앞으로 좀 구속 올라가고 생각하면 구속 차이가 큰 거는 아니고 예, 예. 다만 그 두 선수 모두 올 시즌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을 바꿨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오히려 같다. 좀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원선 복구하는 미세 조정이 진행 중이니까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내부 그 기대를 구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탄착점이 몰린다는 네,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대요 지금. 몰려 있으면은 네, 0점을 잡을 수 넘기면 있잖아요. 되는 거니까. 0점을 잡을 수 넘기면 있 되는 거니까. 그런 뭐 접근이라고 보면 이렇게 나가는 게 네. 아니라서. 롯데 문제 중에 하나 예. 수비잖아요. 수비. 그렇습니다. 수비가 좀 예. 많이 약했었잖아요. 많이 약했죠. 사실은 저희가 수비 약한 팀 하면은 행복 수비의 하나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지난해 사실은 수비 지표가 하나보다 나쁜 팀이 롯데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 타구의 아웃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비 효율이 네네네. 롯데가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그 지표가 많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네. 6할 오픈 9인데 네네네. 작년에 6할 4푼 때고. 근데 이게 좀 누적이 돼야 되니까. 근데 유지현 위원한테 제가 지난 주 중에 롯데 수비 좀 느낌 좀 어떠냐고 한번 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센터 라인이 인상적이었다고. 오. 센터 라인이 사실은 이번에 그 시즌 들어가면서 롯데가 많이 변화를 줬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노진영 있고, 뭐, 안치홍, 뭐,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이학주도 들어와 있고, 센터라인도 바뀌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유강남 선수.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개빈했죠. 센터 라인이라는 게 저희가 중계로 보면은 공 갈 때만 이제 화면이 가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공이 가지 않았을 때 움직임이 엄청 많은 포지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포수가 사인을 내면서 수비가 시작이 되는데 네네. 그거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유격수랑 이루수거든요. 네. 그 움직임이 사실은 그 팀의 야구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난해랑은 다른 느낌이다. 그래서 물론 리그 1, 2를 다툴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진짜 어이없이 무너지는 경기 이런 경기가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관전평을 하더라고요. 그럼 아직 DER, 그러니까 수비 효율 지표는 네. 이제 샘플수가 워낙 적으니까 이거는 오르락내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외야 라인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황성민 선수 빠져있지만 뭐 김민석, 안권수, 황성빈 뭐 이런 라인업들이 들어가면 네, 맞습니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야, 옛날 같았으면 이거 2루타가 될 것 같았는데 이걸 1루타로 막고 예.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외야 라인이 좀 빨라졌고 예. 올해 그런 점에서 변화가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봄대 넘어서 네. 서머 자이언츠 가고 네. 악토버 자이언츠 가야 되잖아요. 예. 악타보. 롯데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은 예. 1992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오래전이고. 32년 전. 92년이면은 학생 때라. 예. 저 고3. 예. 뭐 이렇게 기사로 롯데 야구를 접할 때인데 92년 야구가 제가 뭐 그때 취재할 뭐 그럴 때는 아니지만 그때 롯데 야구는 홈런 타자가 없었어요. 홈런 팀 내 1위가 자갈치 김민호 선수라고 16개 쳤습니다, 시즌. 그 전체 순위에서는 홈런 순위 14위였어요. 대신 3할 타자가 5명이 있었어요. 예, 박정태,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김민호, 김웅국, 호랑나비 김웅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종훈. 지금 롯데에 계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전준호. 1번부터 9번까지 곳곳에 포진하면서 상당히 피곤한 타선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타선이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사실은 규정 타석을 채운 3할 타자는 지금까지는 안권수 뿐이에요. 그 3할 타자 중에 미달이지만 황성빈 선수가 있고요. 고승민, 전준호, 안치홍, 렉스 이런 선수들이 3할에 근접해 있어요. 고만고만해요. 네. 라인업이 다 포진돼 2할 때 있고, 후반. 네. 예, 2할 때 후반인데 조금 못 미치더라도 노진영, 유강남 선수가 또 라인업에 있어요. 어느 하나 만만한 선수가 없잖아요. 사실 한동희 예. 8번, 유강남 9번 칠 때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네. 92년에 좀 뭐 평행이론 해가지고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아니 뭐 모르지 롯데 야구가 뭔지 기대를 좀 뭐 어쨌든 뭐 해보면 갈 수 있는 시즌 같아요. 물론 여름이의 변수는 뭐 한 100가지가 있겠죠. 확실히 팀은 좀 젊어진 것 같다는 예. 느낌이 듭니다. 팀이 젊어졌으니까 사실 그 훈련량을 소화할 수 있는 배경이 맞습니다. 되고. 예. 저는 아까 얘기해 주신 선수들 중에 고승민 선수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예. 초에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 선물도 좀 드렸는데 스카우팅 리포트 책 쓸 때 데이터들을 찾아보는데 고승민 선수가 국내 KBO 타자 중에 평균 타구 속도가 제일 빨라요. 144.2km 리그 1등이었고요. 리그 2등이 두산의 김재환이었어요. 대단하네. 다만 예. 이제 고승민 선수는 이 딱볼 비율이 좀 낮아요. 발사각도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홈런으로 그렇지. 연결되지 않고 이제 빠른 타구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고승민 선수가 잘 맞아도 항상 딱볼만 치는 건 아니니까 잘 맞으면 넘어갈 수 있고 적어도 20홈런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면 고승민 선수가 조금 더 계속 활약을 좀 이어갈 수 이제 풀타임 2년 차인데 맞습니다. 그런 예.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올해 롯데 가을 야구 가나요? 최근 10년 동안 네네. 4월을 1위로 마친 팀이 오. 가을 야구를 못 간 적이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언제예요? 2013년에 타이거즈. 예외가 있긴 있군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있었지만 90%의 팀이 가을 야구로 갔다. 그런 통계를 볼 때 그 가을 야구 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요. 물론 올해는 네. 대부분 팀이 지금 변수가 많고 순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력 있는 팀들은 그 5위 밖에 있는 팀도 몇 팀 보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긍정적인 게 많다. 외국인 투수 둘이 저렇게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 이게 핵심이고 두 자리는 본인들이 답을 찾든 아니면 네네네. 나중에 구단에서 손을 쓰든 배울 수 있는 자리잖아요. 롯데 팬들 그 네. 얘기하더라고. 지금 애리조나에서 범관호 방출했거든요. 롯데가 범관호 데려오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본거는 하고 옛날 있습니다. 자이언츠에서 또 자이언츠. 네, 아, 그러네. 그렇습니까? 자이언츠, 네. 자이언츠 딱 좋네요. 네. 범관호 방망이도 잘 네. 쳐요. 롯데 번간호 오면 제가 한번 단독 기사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원고 준비하다가 야구공작소에 오현우 씨 있거든요. 예. 오현우 씨가 이제 분석해놓은 거 보니까 지난해까지 한 시즌에 8연승 이상을 했던 예. 팀이 86팀이 있었고요. 아, 그 중에 가을 야구 못 간 팀이 10번 있었대요. 그렇게 많아요? 확률 따져보면 그래도 이것도 80% 아, 정도 돼요. 거의 다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확률은. 보면은 뭐 네. 90% 언저리에 뭔가 이게 지난 통계치를 보면은 확보를 하고 있네요. 예. 배영수 화이팅! 갈매기! 아니, 배영수 화이팅!